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후보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한다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이 끝나기 10초 전에는 녹색불이 켜지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교웅입니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학재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김중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후보 김중삼입니다. 네, 그럼 기조 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교웅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 세계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질병과의 전쟁과 경제와의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IMF 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하나가 돼서 이를 잘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 소득 하위 70%까지 1,400만 가구에게 최대 4인 가족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때마쳐 인천광역시도 소득 상위 30% 이 부분에 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생경제의 이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의 세금 감면 또 오는 4월 25일 날 다가오는 부가세의 유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회 안정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4월 15일 선거는 이러한 이 경제 위기, 질병과의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힘을 넣어줘서 국정 안정을 시키느냐 아니면 야당에게 힘을 줘서 국정 혼란을 시키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저 민주당에게 힘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김교웅에게 힘을 넣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학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학재의 선거운동원들이 지역에서 안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선거운동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은 방역봉사단으로
우리 이 선거 운동원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니까 너무 궁금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선물을 줬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실제 식당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력시장에서 한 분을 만나셨는데 아침 5시부터 나가서 기다려도 일당리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심판하고 또 새로운 경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경제는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아울러서 작년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원 가고 그리고 장학금 받고 이러한 불공정이 판치는 이런 나라, 또 조국 같은 사람을 옹호하는 이런 집단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중삼 후보의 기조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정치 바꿔야 합니다. 사사건건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그런 제1야당 눈치 보기와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집권 여당, 그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 개혁과 국회 혁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서구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SK 인천 석유화학 공장 증설 반대 싸움을 같이 했고, 구청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투명하게 하고 구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반대하는 등 일상적인 의정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개고기 갑질로 유명한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는 싸움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정치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서구를 준비하는 일에 서구 주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서구 행복 시대 기호 6번 정의당 김중삼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시작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도 자연스럽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학재입니다. 경제가 악화된 게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도 말에 수출이 마이너스 10% 감소를 했고 전년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마이너스 4%,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최대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건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도 지금 방법대로 하면
5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금 올해 예산이 512조인데 이 중에 20%인 약 100조 원을 투입하자는 것이고요. 어제 우리 당의 당 대표는 가구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실제 100만 원씩 지원을 해도 50조면 가능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에게는 세금을 유예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김중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김중삼은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정말 많은 분들 만났는데요. 다들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에 대한 걱정, 돌봄, 직장 문제 등등으로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곳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식당들은 특히나 80~90%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걱정을 넘어 휴폐업까지 걱정하는 고민하는 줄도산, 줄파산 직전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민생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닥쳐올 민생 위기 쓰나미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 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 코로나 민생 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발표하기 한참 전에 제가 이미 우리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도 냈고 저희 지역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력을 넣어줘야 되고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00만 원씩을 실질적으로 이 지역 화폐나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나눠줘서 이게 한시적으로 유효 기간을 둬야 이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향후에도 불어닥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말 치밀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특히나 이 자영업자나 이 중소기업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문제, 또 법인세 문제, 또 이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지금 자기 요건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약화시켜서 완화시키고 해서 누구나 대출 받아서 이 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서구의 인구는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 후보자님들께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현재 이 서구의 가장 시급한 교통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씩 드립니다. 답변은 김중삼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개통된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애초 내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 문제로 두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량 운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2년 7호선이 성남역까지 개통될 예정입니다. 청라까지 연장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역시 약속한 시기 안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서구의 교통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때에 맞춰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여러 곳에서 남발되는 교통 공약에 서구 주민들은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30년, 50년 후 그런 것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인구가 이제 급증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성남역에서 이 청라까지 연장하는 도시속도 7호선의 연장은 시는 27년까지 잡아놨지만 26년까지 반드시 조기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이게 지금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가 10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요. 신월 IC부터 남청라 IC까지 지하화를 반드시 지하 고속도로가 완결이 돼야 이게 이제 교통의 흐름을 잡아나갈 수가 있고요. GTX D 노선 그동안에 남북 쪽에 철도망이 구축돼 있는데 이 동서쪽에도 철도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부터 청라를 거쳐서 가정으로 해서 이 하남시까지 가는 GTX D 노선이 반드시 놔줘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지하철 2호선 이것도 홍대에서 원정 작전을 거쳐서 가정 청라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이 차량 증가를 이제 시에서 잡아놓고 있는데요. 12량을 증량을 시키면은 이제 지금 출퇴근 시간대 3분 20초인데 3분까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20량 증차시키면 이 2분대에 출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GTX D 노선이라든지 홍대에서 청라까지 그 이름을 청라선으로 해갖고 급행철도를 놓는 것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철 2호선하고 버스하고의 연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버스 노선을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철역까지 버스가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버스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그것을 위해서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화를 통해서 뭐 한 5년 정도 또 연기하자고 하고 실제로 그거 될지 안 될지 10년 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만 잘 못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버스하고의 연계까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철은 양수를 2량에서 4량으로 늘리고 또 전철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좀 한산한 편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는데 시간대를 조정하려면 이 편수를 늘려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 20초로 되어 있는 것을 2분대로 늘리기 위한 편수를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먼저 김경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 공약을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하면서 그 주변의 원도심 재생, 하나는 청라광역소각장의 폐쇄 이전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 경인고속도로 주변 일반 도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경인고속도로를 도시재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음자의 습속 30리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충 녹지가 기돼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경인고속도로 가운데에
폭 38m의 공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자 일동의 녹지축 하나하고 이 가정동 루원시티의 녹지축만 열견하면 미음자의 숲속 30리길 약 한 11.7km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이 도시재생에서는 세 가지 테마를 두겠습니다. 가정중앙시장 쪽에 이 음식문화 거리의 거리, 그다음에 성남역 쪽에는 서구 문화예술 전당을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 가자역 쪽에서는 가자 IC의 테크노밸리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 문제인데요. 청라 소각장은 제가 각 군구별로 이 소각장을 만들게끔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서구만의 소각장을 만들기 대체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이 광역 소각장을 폐지하고 서구만의 새로운 소각장을 부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박남춘 시장도 서구가 대체 부지의 중론이 모아진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용역을 마치고 시하고 이 대립점을 가질 땐 대립점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네. 소각장을 만들도록 김기웅 후보의 공약 발표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후보자 간 개별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이학재 후보, 김기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공약이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일반 도로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또 소각장 폐쇄를 말씀을 했는데 이미 고속도로 일반 도로와는 송영기 시장 때 지중화를 포기를 했고 그때 인수위에서 우리 그 김기웅 후보는 시민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이걸 포기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도 그때의 골든타임이 2014년도에서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소각장 폐쇄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시장이었는데 그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갖고 그것을 한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영구화를 하고 있는 시의 편을 들고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하고 있는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시의 편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고속도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4차선을 지하도로를 파고 지상으로 해서 공원을 38m하고 지상의 도로는 1차선씩만 놓는 겁니다. 지금 이학재 후보가 얘기하는 지상의 3차선 공원을 놓아서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는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우리 이 고속도로 일반 도로를 잘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동서가 나눠졌듯이 3차선으로 놓게 되면 무슨 공원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동서로 나눠지게 되고 또 방음벽을 허물게 되면 소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소통량은 밑에 지하도로를 파서 하고 위에는 공원과 이 산책로를 비롯해서 숲속을 좀 만들어서 도심 속에 이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각장 문제는 정무부 시장이 소각장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서구의 문제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유정복 시장이 받았을 때도 시장이 됐을 때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소각장 문제는 지금 늦긴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소각장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중삼 후보, 김기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그 계획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라 소각장은 매립지 종료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하면 그걸 적용하자면 각 시군 구별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 쓰레기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인데요. 왜냐하면 대체 부지를 그렇게 대규모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구에서 청라 소각장을 뭐 이렇게 정리하는 사육 연한이 다 됐으니까 정리하는 걸 전제로 대체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매립장까지. 네. 김경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김중삼 후보의 말씀에 적극 저는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거 빨리 대체 매립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호환으로 해서 전량 소각을 해서 이 바닷가에다 계속 호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부지가 되고 항만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인천시 부시장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청라 소각장 문제는 어차피 이제 광역 소각장으로서의 기능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각 군구별로 이제 소각장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즘 계양구가 소각장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계양구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가 대체 부지를 찾아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학재 후보 자꾸만 무슨 같은 시장하고 뭐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서구에서 대체 부지를 만들면 그걸 승인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얘기까지 하는 걸 몇 차례 했는데도 자꾸만 그러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빨리 용역이 제대로 돼서 대체 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서구만의 소각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학재 후보의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학재입니다. 저는 서구를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건강한 서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청라에는 생존 수영장을 실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장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7호선 연장 구간에 봉수대로역을 신설할 계획인데 그 봉수대로역 옆에 실내 체육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실내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갖고 제2의 김연아 같은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녹지 성남 가자 시설 녹지에는 암벽 등반장을 만드는데 제가 최근에 엄원길 산악대장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도 좋다는 승낙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우리 지역의 그 청소년들 또 산악인들이 건강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암벽 등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대표 발의를 해서 성범죄자는 국내 교육기관뿐만이 아니고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에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 디지털 합성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유포해서 이 성을 상품화하고 노예화하는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켰는데 그랬는데 앞으로 제가 이것을 공동 발의해 갖고 통과도 시켰고 이것을 더 강화해서 정말 생산자나 유포자가 다 처벌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학재 후보의 공약 발표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로 주어집니다. 김종삼 후보, 이학재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N번방 사건 관련해서 그 대표님이 뭐 호기심에 잠깐 들여다보는 건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대표님하고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네. 레저 스포츠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영장, 아이스링크, 암벽 등반 시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뭔가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서구에 특히나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부터 만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대답해라. 네. 저는 제 공약에도 넣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키즈 카페, 공공형 키즈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공공형 키즈 카페를 많이 공급을 해갖고 지금 우리 서구에 인천 2호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지역마다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또 그 이 공공형 키즈 카페에 지금 만들어 놓고도 약간 그 사용이 좀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또 필요하다 그러면 유치원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공공형 키즈 카페라든지 또 이제 숲 체험관 같은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동 일대라든지 우리 서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숲 체험관을 만들어 갖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그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의 공약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실내 아이스링크는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에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훈 후보께서 이학재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생존 수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부문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박태환 선수하고 제가 MOU 대한체육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수용을 좀 더 영유아 시기부터 좀 하자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학재 후보께서 GTX D 노선이요. 이걸 Y자로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부터 해서 하남까지 얘기하니까 카피를 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2019년도 10월 15일 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이학재 후보가 Y자로 연결하는 게 같은 시기예요. 11월 15일 날 Y자 얘기를. 제가 먼저 GTX D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학재 후보가 네. 뒤에 따라온 걸로 알고 자, 있는데 이번에는 이학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카피를 하면은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저작권료 안 내고 카피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또 저는 이 GTX D 노선을 인천 공항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우리 이 청라나 인천의 새로운 중심인 루원을 통해 갖고 이 강남으로 하남시까지 가는 이것이 단지 저의 그 개인 불쑥 공약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뭐 받으셔갖고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존 수영과 관련돼서 실전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이들이 이게 교과 과정에도 있기 때문에 수영장 가서 하거든요. 수영장 가서 수영복 입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라는 수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풍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자연을 즐기면서 실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실전으로 하면 지역도 명소가 되고 아이들한테도 상교육이 된다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김중삼 후보의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역시 2분입니다. 김중삼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코로나19 민생 지원과 일자리 지키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긴급 재난의 상황인데 정부는 소득 70%의 주민들에게만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70%가 누군지 기준이 뭔지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가 시간 다 갑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IMF 금융위기 등 기업의 위기 때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기업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줄 서지 않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출 지원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매출이 없는데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세금, 공과금 지출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 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합니다. 당장 4월에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를 앞두고 특별 감면 조치를 발표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후보자 간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후보가 먼저 김중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재난기본지원금 100만 원 그 지원하시라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하여튼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걸 반드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왜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뭐 대출하는 게 그게 100조 정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너무 기준이 강화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받는 사람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받아서 그 이율이 싸니까 이자가 자기가 원래 부채 있는 걸 그걸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가세라든가 각종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한 유예 또는 감면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김중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그 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죠? 네. 네. 그 기업들에 지원하는 대출의 문제, 그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복잡하고 뭐 절차가 뭐 많아서 뭐 줄을 서야 되고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심사를 나중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중앙당에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학재 후보가 김중삼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지원받습니까? 재벌도 지원받습니까? 공무원도 지원받습니까? 공기업 종사자도 지원받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자를 것인가를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다 100만 원씩 하되 그 대신에 나중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공기업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성금 형태로 걷어서 그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처럼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뭐 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조정 권한을 가지고 즉시 해야 된다. 5월 달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여유 있는 분들에게 성금을 다시 걷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100만 원 나누어 드리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본인을 포함한 여유 있는 분들이 상급을 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또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께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각 후보마다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을 드리고요.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를 드립니다. 먼저 이학재 후보가 김중삼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십시오. 먼저 개별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 우리 선거법 개정 때문에 큰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결국은 제일 야당인 저희를 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정의당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자매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것까지 저희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매정당을 만들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막 온갖 비난이 뭐 페이퍼 정당이니 무슨 창고 정당이니 20%는 안 될 정당처럼 해놓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위성 정당을 2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위 뭐 불이익 뒤통수를 맞은 거는 정의당인데 이렇게 정의당에서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을 먼저 질문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지난 시기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독일식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주 뭐 비슷하게 너덜너덜해졌지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간 당이 자유한국당이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직접 선거법 온갖 법들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확대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답변 시간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려요. 예. 민주당 또 말씀드릴 겁니다. 민주당도 문제 많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선. 예.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뿐입니다. 정의당을 꼭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학재 후보 혹시 보충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 2개를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또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조국과 관련된 조국의 측근들이 굉장히 많이 비례대표로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조국의 친위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네.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국의 친위대인지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정당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딱 하나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죠. 열린민주당은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름 그 민주적으로 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위성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두 정당 4번과 5번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라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얄밉기도 합니다. 끝까지 위헌을 주장하고 정도를 지켜서 갔으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자연스럽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 내용은 같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원칙도 지키고 실리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길이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똑같은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학재 후보가 김교웅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질문 주시죠. 예, 김규용 후보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다소 동정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김규용 후보는 그동안에 부시장도 했고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고 또 뭐 3, 4개월이지만 국회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소각장 폐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부시장으로서 폐쇄는커녕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또 신세계 쇼핑몰 매각대금 500억 원이 송도로 가는데 그것도 그냥 방기를 했고 또 고속도로 일반화 용역 중단을 할 당시에 시민소통위원장이었는데 그것도 막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이고 또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한 무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이학재 후보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무부 시장은 정치 관계 또 이 시민 소통 또 이 언론 관계 이런 걸 다뤘습니다. 제가 정무부 시장 할 때 소각장 폐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2015년도가 이제 기한이 다 되는 건데 제가 2014년 4월까지 제가 이 정무부 시장을 했거든요. 근데 2014년도 6월달에 시장이 유족분복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거는 뭐 묻은 개가 묻은 개를 나무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세계 복합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다 행정부 시장과의 여기 소관이고 저는 제가 이제 정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학재 후보 제가 왜 12년 동안 정체되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없어요. 정말 길을 가다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변한 게 없고 지금 하나하나씩 바뀌는 거는 시간에 의해서 바뀐 거지 국회의원으로서 조종자로서의 역할로 바뀐 게 전혀 없다. 그야말로 이학재 후보는 당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신도 하고 일도 12년 동안 제대로 못했으니 무능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에서는 좀 사람도 바꾸고 체제도 바꿔서 서구 발전에 희망을 불어넣어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학재 후보, 김교웅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제가 한 게 없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저를 왜 3선을 만들었겠습니까? 또 일을 잘하신다면 왜 계속 떨어졌습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무부 시장은 그런 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불리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국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예산만 확보하면 플랜카드는 먼저 거셔야 들 이것은 정말 정치인의 그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30초 합니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예요. 시간 많이 주시네. 아니 제가 이 국회에서 이학재 의원이 한 걸 먼저 붙이는 건 오히려 반대 같아요. 저 신현여중 강당도 사실은 이학재 의원이 한 게 아니라 제가 국회 사무총장, 의장, 비서실장 할 때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뭐 다 국회의원이 한 겁니까? 거기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선거에 진 건 저의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학재 후보는 선거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분리할 때마다 불러놓고 지난번 선거 때는 대통령 신분으로 내려오고 완전 관권 선거를 한 것이고요. 그 지난번 선거 때는 전통시장마다 내려오셔서 3번이나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됐고 오히려 그렇게 내려와서 이학재 후보를 도운 대통령을 이학재 후보는 사실은 배신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학재 후보는 자숙을 하고 사실은 자기가 모신 주군이 잘못됐으면 잘못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서 이번 선거에는 정말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이학재 후보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종삼 후보의 자유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역시 1분이고요.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김종삼 후보께서 김교웅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먼저 해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두 분이 자연스럽게 제가 드리려고 준비했던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녹아서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쨌거나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꼼수지요. 네, 반칙입니다. 그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치를 해야 민생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약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칙은 또 다른 반칙을 낳을 뿐이고, 그 반칙 정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지금 김종삼 후보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겸허하게 우리 당에 대표할 수 있는 저라고 한다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소수 정당들도 의회에 진입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1 해서 공수처법도 같이 해서 통과시켜서 아주 좋은 모양새의 우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 간의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면서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만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어찌됐든 이번 선거 4.15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면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박근혜 탄핵한 지 불과 3년 돼서 아니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과도 안 한 정당이 다시 또 현 대통령을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당 또는 다수의 의석이 점하는 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차선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종삼 후보, 우리 김교웅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 발언 참 여러 사람들을 놀래킨 건 사실인데요. 그 정도 가지고 집권 여당이 흔들립니까? 원칙을 버려도 됩니까? 당장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앙당이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미 저는 건의했죠. 아니, 당장 그 당을 해체하자고. 의원들 지금도 두 당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차선 내지는 차악의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상대 당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국정을 완전히 흔들고 이러려고 하니까 의회는 의석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걸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원구성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의석수가 적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국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서 이 개혁과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정당과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이 과정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겸허히 수용하고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는데 또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여기서 의석수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금의 국정을 피는 부분에 국정 혼란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중삼 후보가 이학재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두 분 참 서구에서 오래 활동하셨습니다. 처음 후보님을 뵀던 게 구청장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두 번째 구청장 출마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죠. 국회의원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아니다. 구청장 임기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셔서 우리 서구 세금 많이 낭비됐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뭐 김기용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내려와서 지원하고 뭐 이랬던 평소에 참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제가 구청장 시절에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은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제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고 그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은 옆에 계신 김교웅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교웅 후보가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의정 활동을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열심히 안 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무슨 당을 초월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이건 구청장 시절인데 고속도로 지중화를 위해서 전철의 지중화를 위해서 우리 유정복 안상수시장하고 맞서기도 하고 또 시청 용역에서 우리 서구를 뺄 때는 그때는 유정복 시장하고도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초월해서 지역의 일이라면 제가 몸을 던져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영어의 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중삼 후보님, 이학재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 나왔으니 잠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지중화 주장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고속도로 지중화 부분은 또 반대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사안마다 상대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그걸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철 2호선 지중화는 그것은 지역의 미관을 나쁘게 만들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중화가 맞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왜 이쪽을 지중화 안 했냐면 예산 부족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지중화하면서 우리 지역만 지중화를 안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지역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중화라고 진짜 단식까지 하면서 맞섰던 거고요. 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지중화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화는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일반 도로 중에서 소음 때문에 지중화를 한 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의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대로라든지 아니면 인천의 모든 도로들이 다 일반 도로예요. 그래야 지역의 상권이 살거든요. 여기를 일반 도로화하고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거기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반 도로 변에다가 옆으로 주거나 상업이나 또 문화시설 용지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업무나 상업이나 문화시설 용지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거기에 종상향을 통해서 중심성 사업성을 강화시키면 그 인천대로가 인천의 메인 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해야지 전임자가 했던 거를 무조건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답변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교웅 후보의 자유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역시 1분이고요.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김교웅 후보가 이학재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이학재 후보의 그 이제 사무실이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저나 김중상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사무소 하나, 정당 사무소 하나, 이제 후원회 사무소 이렇게 4개 돼 있는데 이학재 후보는 선거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 사무소가 4개나 있었잖아요. 4개. 그래서 공직선거법 89조 2항에 보면은 이제 이 후보가 180일 이전에는 이 후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기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제안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학재 후보 보니까 막 가자동에도 사무실 하나 아무 사무실 빈 공간이 없는데도 사무실에서 현수막을 크게 붙였고 성남 사거리도 붙였고 강남시장 앞에도 붙였고 청라에도 크게 붙였어요. 그랬다 나중에 띄었잖아요. 또 선관위에서 띄라고 하니까 그랬다가 다시 또 청라에 또 붙였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도 네. 이만 부득이지. 이학재 후보는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께서 말씀하시면서 답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은 이 사무소의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군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 두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이 작으니까 국회의원 사무소를 많이 두지 않는데 우리 서구는 면적이 인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 청라하고 성남동하고 그리고 가자동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은 지금 김교웅 후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당의 사무소를 우리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회의원 사무소로 하고 하나는 정당의 사무소로 하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의원들이 다 이제 막 플랜카드를 크게 걸고 구의원 사무소 있냐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고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라소각장만 하더라도 그 청라소각장이 지금 계속 시에서는 연구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연구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강남시장 앞에 지역의원 사무소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청라로 간 것 같은데 밤마다 보면 이학재 후보 간판이 형광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사기간입니까? 뭡니까 이게? 천으로 낮에는 가려져 있고 밤에는 불이 켜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선거 사무소 하나에 또 국회의원 사무소 하나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비어 있는 사무실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가린 거고요. 저희는 지금은 선거 사무소를 위주로 해갖고 루원시티에 있는 선거 사무소를 위주로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라소각장 한다고 하셨는데 청라소각장은 하려면 이미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지역 주민들은 폐쇄해라 그리고 이전해라 이게 답인데 자꾸 시에서는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현대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청라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 김교웅 후보만이 이건 용역해봐서 결정하자 이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시에다가 면죄부를 주고 시간 끌기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고속도로 일반 도로와도 본인이 예전에 그것을 이 지중화는 폐쇄하는 이 지중화를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하는 그런 용역을 할 때에 본인이 시민소통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지중화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것이 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교웅 후보가 김중삼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장은 인수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잘 이 상황을 자꾸 호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인 내용만 했으면 좋겠고요. 김중삼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제 비판적인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우리가 수백만이 광화문에 촛불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에요. 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진보 세력의 좀 단일화가 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보 세력의 단일화요. 근데 그거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의 대표적인 정치인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중앙이 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떠올랐는데요. 선거 공보물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정의당 선거 공보물에 기호가 없습니다. 기호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구워주기를 해서 우리 당 마지막 순간까지 기호를 적지 못하고 인쇄를 해서 기호 없는 선거 공보물을 보시게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이 책임 누가 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더 밉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뻐하려고 해도 밉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일화를 지금 말씀하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교웅 후보는 김중삼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6.1종 민생당 서구갑 위원장 이분도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후예들에게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선을 이제 독해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이 출마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서구만이라도 좀 한번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연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 변화를 네. 일으켜야 되겠다. 김중삼 이런 후보 뜻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사퇴를 종용하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았을 텐데 자꾸 하시네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6번 저희 정의당 원칙을 지켰고요.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정의당을 지켜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꼼수정당 2번 당이 4번 당을 만드니 1번 당이 5번 당을 만들고 합해서 둘 다 6번이죠. 6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가 적혀 있지 않은 공범을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 6번 정의당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다 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정권 시절 정치가 잘못되면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제도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원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믿고 과감한 정치 교체를 이뤄낼 수 있게 정의당을 밀어주십시오. 정의당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했던 그의 시선, 고 노회찬 의원의 6411 버스 정신을 기억합니다. 우리 정치가 보듬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 정치가 성공해야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회찬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 코로나 위기, 민생 위기, 기후 위기로 참 어려운데 정치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이 우선입니다. 국정농단, 탄핵 세력들의 과거 회기 주장이 있지만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불평등 해소와 국회 개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서구를 준비하는 일에 서구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서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서구 행복시대 기호 6번 정의당 김중삼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교웅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이번 4.15 총선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민생 경쟁을 잘 지켜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발목 잡기만 하는 우리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우리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국정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를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이 개혁을 하고 뭔가 민생 경제를 살피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에 우리 야당은 발목 잡기만 하고 장외투쟁으로 일삼고 이념 정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가 탄핵된 지 3년 됐는데 반성과 사과도 없이 무조건 대한민국을 혼란한 정국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주셔서 국정 안정을 꾀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경희가 3번 낙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사랑을 잊고 이 낙선할 때마다 인천시 부시장, 또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 또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앙회에서의 인맥이 있습니다. 서구가 국시책 사업이 약 인천시의 70%가 몰려 있고 있는데 지난 12년 동안 서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경희에게 힘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김경희가 정말 4년 국회의원 임기 중에 2년 안에 가닥을 잡겠습니다. 김경희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학재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주민 여러분들 오늘 잘 비교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누가 그 자리에서 말뿐이고 직무유기했고 무능했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당을 추월해서 몸을 던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도 관철을 시켰고 7호선 청라 연장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청라 소각장만 하더라도 지금 그대로 존치하려고 하고 있고, 고속도로 일반도로 하는 전임시장이 추진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다시 본인들이 포기한 방식으로 다시 회기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영구히 안 할지 모르는 애매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이 위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경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거기에 코로나 사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경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조국과 같은 그러한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미래통합당에게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 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